아름다운 얼굴을 구성하는 곳에는 아름다운 치아가 있는데, 아름다운 치아는 붉은 입술, 하얀 치아, 그리고 고지런한 치열,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치열이 약간 불퉁거리고 깨끗하지 않을 때 치열을 고르게 하고 반듯하게 하는 것, 그 교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교정은 힘을 사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치아 교정은 치아에 붙이는 장치인 브라켓이라는 걸 붙이게 되고요. 브라켓에 들어갈 수 있는 와이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비뚤어진 곳에 와이어를 구부려 집어넣으면 그 와이어가 정상으로 돌아오려는 힘에 의하여 치아가 점점점 반듯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 공간이 너무 부족할 경우에는 치아를 불가피하게 발치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간을 만들고 철사의 변형력과 회복력을 이용을 해서 치아를 바르게 잡아주는 방법, 이러한 것을 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정 치료를 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눈에 잘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정법으로는 혀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설측 교정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요즘 인비절라인이라고 해서 투명한 교정장치를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치아를 이동해가는 투명 교정장치라는 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 브라켓을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서 철사를 이용하는 일반 브라켓 교정법이 있겠고, 일반 브라켓에 자가 결찰 브라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브라켓을 붙인 다음에 철사와 브라켓을 철사를 이용해서 고정하라는데, 이 브라켓 자체가 스스로 개폐 장치가 있어서 철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자가 결찰 브라켓 방법,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아 교정이라는 건 치아에 힘을 가해서 치아를 움직여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치아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일단 회피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오징어라든지 쥐포, 대구포 이런 것들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브라켓이라는 장치가 있고 철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그냥 먹는 것보다는 가위로 좀 잘라가지고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끈끈한 음식 있죠? 아이들 좋아하는 캐러멜류의 음식이라든지 끈끈한 엿 종류의 음식,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정을 통하여 비뚤어진 치열을 바르게 할 수는 있지만 치아 자체가 비뚤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치아 자체가 작다거나 모양이 작다거나 뒤틀렸다거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아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라미네이트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네이트란 요즘 방송에 나오시는 연예인들 치고 안 한 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유명하고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치아 자체를 많이 다듬는 게 아니고 치아를 아주 얇게 깎거나, 아니 치아가 원래적으로 작은 분들은 거기에 덧붙이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덧붙이는 치료를 라미네이트라고 합니다. 치아에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치아를 거의 다듬지 않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라는 것도 있고요. 혹은 치아를 약간 좀 집어넣고 싶은 경우에는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라는 게 있는데, 치아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과 색깔을 가진 라미네이트를 만들어서 인조 손톱을 내 손톱에 붙이듯이 인조 라미네이트를 내 치아에 붙여서 아름답고 예쁘고 밝고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치료를 라미네이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치아가 일단 반짝거리고 밝고 환하게 변하기 때문에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치료입니다. 특히 빛을 받는다거나 사진을 찍을 때 조명을 받게 되면 굉장히 하얗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와 같이 더불어서 앞니 사이가 약간 벌어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라미네이트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치아가 선천적으로 너무 작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쪽니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라미네이트를 덮어주면
굉장히 미소선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치아의 심미적인 결함이 위치적인 게 아니라 형태 자체에서 있는 심미적인 결함이 있다. 그런 분들은 라미네이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라미네이트도 보철의 일종인데 라미네이트는 보철과 무엇이 다를까요? 라미네이트는 최소 삭제를 한다는 게 보철과 다릅니다. 일반 보철법은 눈에 보이는 면뿐만이 아니라 치아와 치아 사이의 공간인 인접면, 혀와 닿는 설면까지 사면을 완전히 깎아버리는 방법인데요. 라미네이트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아주 얇게 0.5mm 내외로 깎는 치료이기 때문에 삭제량이 적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교정과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정은 철사를 이용하라 해서 힘을 가해 가지고 전체 치아를 오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1년 반 이상 걸리게 되는데요. 라미네이트는 해당하는 치아 1개, 2개 혹은 많은 경우 6개까지 우리가 치아를 다듬어서 일시에 붙여버리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라미네이트는 치아에 순면만 붙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오징어나 낙지 그런 거를 압류로 끊어 먹는다거나 김치 중에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총각김치, 열무김치 그런 것들을 압류로 베어 먹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걸 먹다가 잘못하면 라미네이트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라미네이트를 하신 분들은 압류로 음식을 베어 먹는 습관은 좀 피하셔야 된다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을 뿐입니다. 또 라미네이트는 적응증이 있습니다. 앞니는 라미네이트를 가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음식을 정확하게 씹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금니는 음식을 수직으로 씹기 때문에 어금니는 라미네이트를 할 수 없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미네이트의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미네이트는 치아 사이에 붙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물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음식을 먹게 되면은 라미네이트와 라미네이트 사이에 아주 작은 음식물의 찌꺼기 같은 게 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청소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케일링을 하러 갔을 때에도 스케일링하는 치과에서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치아가 라미네이트를 한 치아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스케일링을 하시는 치과 선생님한테 우리 치아는 라미네이트를 한 치아이기 때문에 스케일링 할 때 좀 주의를 해주세요 라고 꼭 말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